바깥 날씨처럼 우리 주식시장도 좀 후끈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숨고르기가 나타났죠. 어떤 해석 들을 수 있을지 필식 김도현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숨고르는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 분명하게 이제 상승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눈에 좀 보이죠. 특히나 한번 상승 탄력이 좀 받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공업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추가적으로 알렸는데요. 뉴스 쪽에서 저희가 조선기재 쪽 표현에 하이로 코리아를 먼저 잡아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과 연동되면서 시간차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강한 상승세가 좀 있었죠. 그런데 하락 종목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막판부에 연기금을 통해서 차익 프로그램 쪽이 가동이 되면서 전체 고점에 대한 뿅망치, 즉 매도 차익 거래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쪽으로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흐름을 봤을 때 특별한 악재 이슈들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출발된 다음에 어제의 상승분들을 오버슈팅 부분이다 감안하면서 이 안에 집어넣어놨죠. 또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먼저 눌렸다가 마지막에 좀 땡겨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롱대롱 부분, 특히나 또 이 부분에 언택트와 관련된 우리가 코리아 센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위에서 신고가 만들어지고 장대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심리적으로 현재 추격 매수 부분들이 잘 대응이 됐던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매도 강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이 동반적으로 살짝만 나오면 심리적으로 급하게 지금 쏟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앞에서 제가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의 증가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이 전체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 중요한 이슈들이 해외 하나와 국내 하나 쪽에 좀 쏠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순환매 쪽으로 보면 시장 이렇게 내볼 수가 있겠죠. 그래, 시장이 좀 쉬어가던 아니면 가격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 부분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순환매가 조선 쪽으로 갔다가 뭐 또다시 다른 섹터 쪽으로 가고 책 실현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짧게 방망이를 잡아서 다시 순환매 쪽으로 돌아보는 거에 트레이딩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미디어를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실제 이 광고하고 협박되어 있는 인크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부분이 발생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스미디어에서 이 실현했던 것을 인크로스로 따라갈 수가 있겠고 내일 부분에 대해서 이 순환매가 연속성이 걸린다면 광고 섹터 쪽으로 또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종목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구간으로 좀 들어와야겠죠. 그죠? 고점을 만들어뒀고 눌림목에 재차 올라왔는데 인크로스라든가 나스미디어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시간차로 해서 수급에 쏠린 부분이 변경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번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면 분명하게 지수 쪽이 상단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점에 대한 갱신 부분이 있었죠. 특히 선물 시장 쪽의 미래 가격 자체가 분봉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오늘 오전 대바람부터 살짝 우리나라는 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스닥이나 S&P 그다음에 다우 필식 코너를 통해서 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필식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다우 산업이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꽉 막히고 윗꼬리가 달리는데 잘 봐야 된다는데 나스닥이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 S&P가 살짝 윗꼬리가 만들었고 다우가 안 만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보합 출발 이후에 곧바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척하다가 바로 들어올릴 때 이때 저희가 노란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가족방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올라가는 부분에 근거를 하나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수급도 안 잡혔고요. 환율에 대한 추이도 안 잡혔고요. 프로그램의 가동력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놓고 봤더니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면서 방어 성격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포스코가 드디어 이제 18만 원대를 좀 뚫어내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특징은 시장을 방어하고만 싶어 했었지,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을 이번 주 들어 점점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더 계속해서 매도 압박 부분들을 물량을 소화하게끔 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의주시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내일 고점이 낮아져 있고 계속해서 방망이는 짧게 등에서 순환매, 우리도 계속 순환열차처럼 2호선이 순환열차죠. 네, 순환지하철처럼 종목 트레이딩 계속 반복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방어를 하려고 하고 또 위축된 심리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짧게 수익을 내볼까요? 네, 특히 내일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환율이 지금 방향성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 부분하고 계속 연결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우리가 한 시장의 뉴스 대비해서 한 2일 정도 빨리 패치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안화에 대한 포치 위험성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양해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고 거기에서 표결이 들어가는 부분에 으름장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반드시 특히 상해 지수를 통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겠죠. 상해 쪽이 이렇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 이 부분은 미중 간에 또다시 한번 노이즈, 이벤트성 정치적 이슈로 하락의 명분을 만든다라고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금통위 쪽에서 내일 동결이 조금 유력한 상태겠죠. 전반적인 체감은 인하를 전격 단행하고 싶은데 FOMC 부분이라든가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양책을 열어놓는 부분 봤을 때 아직은 해외 쪽을 좀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10시와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방망이를 계속 짧게 잡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꽉 채웠다. 누가 다우존스에 대한 산업지수마저도 고점 부분을 뚫어주고 갭돌파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려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반영은 되었지만 실제 나스닥 기술주가 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음에도 보이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S&P 500도 놓고 보면 역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순서의 대장으로 가느냐를 빨리 숨어있는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좀 잡아내면 우리가 종목을 어디서 순환매를 잡아야 될지가 좀 잘 보이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종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행건님? 아우 당연하죠. 기다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시장 자체로 제가 순환매 쪽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사실 지수의 마디따를 오픈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게 우리가 종목을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계속 나는 매수 단가가 너무 좋아서 끌고 가고 싶은데 필식이 너로 인해서 내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더 가니까 또 속은 쓰리잖아요. 저는 뭐 적정한 주가에서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계속하면서 가족방에서도 정상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시장의 방어 성격 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디오를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오 같은 경우는 업황을 놓고 판단해 보면 오늘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패턴의 음봉이 좀 크게 출회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래꼬리에 달리면서 횡보를 했다라는 관점. 그러면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디오를 놓고 판단해봤을 때 저는 디오를 타깃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 금통위 부분에 이슈가 있으니까 또 하나 누구 한동안 급등하고 쉬었던 누구요? 삼성생명이겠죠. 삼성생명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LS를 말씀 좀 드려서 LS가 오늘 수익 구간에 눌림목을 잘 잡아서 약수익 구간들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부분 하면서 잠깐 힌트적으로 LS 일렉트로닉스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보시면 LS보다도 더 강하게 눌림목이 잘 지켜지면서 흔들어댔기 때문에 역시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트레이딩 보자. 이 부분 연결고리를 한다면 고리 선물과 연동해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수혜주 측면에서 삼성생명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밖의 종목으로는 디오와 LS 일렉트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좀 찾기가 힘들겠습니다. 영어 잘 찾으셔서 검색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일도 저희 상승의 맛을 위해서 준비 가득 해놓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